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안녕하세요. 먼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면 후에 사실상 정계 복귀했다고 봐야 할 텐데 최근에 이 조국 전 대표 행보에 정치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들이 주목받고 있습니까? 네,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남자죠. 네. 조국 전 대표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이후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정치권 관심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대중의 관심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출소한 조 전 대표가 SNS에 올린 된장찌개 게시물까지 여야 논평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조 전 대표가 한우를 먹고 된장찌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이게 서민 코스프레라는 비판이 나온 거죠. 네. 사실 정치인이라 해도 SNS에 된장찌개 사진 올린다고 모두가 그 의미 궁금해하거나 기사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정치권이 조 전 대표 일거수일투족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조 전 대표가 단지 한 명의 원외 정치인을 넘어서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예. 조 전 대표 복귀와 동시에 정치적 재기 의지 분명하게 밝혔는데요. 네.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내년 6월 국민의 선택을 구할 것이라며 출마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네. 다만 지방선거가 될지 국회의원 재보선이 될지를 판단하는 것은 좀 이르다며 시장을 노릴지 아니면 원내 입성을 노릴지 선택지는 열어뒀습니다. 네. 일단 조국혁신당은 오늘 조 전 대표를 당의 비전을 설계하는 혁신정책연구원장 이렇게 임명했습니다. 조 전 대표 올해 11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국민의힘이야말로 이번 사면을 강하게 반대해 왔는데 정치권 전반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우선 국민의힘 기다렸다는 듯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조 전 대표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사면된 건데 출소 후에 자숙은커녕 마치 개선 장군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양심도 성찰도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행태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 전 대표의 최근 행보에 굉장히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한 전 대표는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에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조 전 대표가 출소 직후에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 한동훈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저격한 겁니다. 네. 한 전 대표가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그 자신을 음해한 주범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그러자 한 전 대표 SNS 통해서 조국 씨는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한 것이라면서 무죄라면 재심을 청구해라 이렇게 조 전 대표를 몰아세웠습니다. 네. 반대로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사면이라며 조 전 대표 업무에 나섰는데요. 네. 사실 조 전 대표 사면 전까지 조국혁신당 원내 존재감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예. 조 전 대표 복귀한 만큼 혁신당의 메시지 더 선명해지고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국 전 대표 복귀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환영과 또 부담이 좀 교차하는 분위기인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속내들이 얽혀 있을까요? 네,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제가 들여다보면 아주 복잡합니다. 네. 예, 우선 국민의힘이라는 공공의 적을 둔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국민의힘 저격수 조국 전 대표가 돌아온 게 이 공격력 강화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이런 예. 의견도 많이 나옵니다. 네. 정청래 대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문제는 민심입니다. 이제 공교롭게도 조 전 대표 돌아오자마자 기관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일부 네. 여론조사들이 발표됐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과거 조국 사태 당시에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폭락했던 그 트라우마가 최근 여당 내부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여기에 조국 전 대표의 발언도 민주당의 심기를 건드린 모습인데요. 네. 조 전 대표가 출소 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는데 그때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네. 대신 기자들이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 사면이 국정 지지도에 미친 영향은 한 n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신의 사면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보는 건 좀 과하다. 이렇게 선을 그은 셈이죠. 네.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부담을 지고 내린 사면 결단을 조국 전 대표가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 n분의 1 발언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민주당 내에 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얼마 전에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을 통화했는데 조 전 대표는 명절에 가끔 보는 사촌형 같다.
뭔가 얼굴 보면 반가운데 묘한 거리감이 있다 이렇게 아하.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 지금 딱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절 사촌형 같은 조국 전 대표가 앞으로 뭐 계속해서 독자 노선을 이어갈지 아니면 민주당과 뭐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합당이나 뭐 연대 가능성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층에게 조국 전 대표가 어필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국 전 대표 여전히 진보 진영에서 상징성과 결집력을 가진 인물인데요. 네. 검찰개혁의 아이콘 그리고 뭐 희생자 이런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를 품면 강성 지지층 결집에는 분명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예. 실제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호남에서 비례대표 득표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지지 기반이 민주당과 합쳐지면 내년 지방선거 더 멀리는 차기 총선에서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 같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차라리 빨리 합당을 하자 이런 목소리까지 내고 있는 건데요. 네. 뿌리가 같으니까 합치면 부작용보다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혁신당 의원들도 강물이 흐르다 보면 바다에서 만나지 않겠나. 이렇게 합당 전망에 긍정하는 인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합당이 그렇게 쉽지 않은 선택지인데요. 네. 일단 합당을 하게 되면 조 전 대표의 당내 입지나 경쟁력 이거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 민주당의 지금은 한 당의 수장이라 존재감도 굉장히 크고 자신이 내고자 하는 메시지 마음껏 낼 수 있지만 민주당 내부로 들어가면 이제 당내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예, 이건 조 전 대표뿐만 아니라 조국 혁신당 다른 구성원들의 고민의 지점이기도 합니다. 예, 또 경선 과정에서 친명 인사들과 충돌하거나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조 전 대표나 혁신당 의원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뭐 내년 총선이나 이후 대선 구도에서는 조국 전 대표 복귀가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조 전 대표 당적과 관계없이 장기적인 시선은 대권을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민주당 당권 주자들로서는 이 조국이라는 새로운 변수에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차기 대권 주자군에 조국 전 대표가 합류하게 되면 김경수 전 지사나 김동연 경기지사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런 기존 잠룡들과 미묘한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각에선 이미 명청조 삼국시대가 열렸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여권의 이젠 권력 구도가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 조국 전 대표 이렇게 삼각구도로 재편됐다는 겁니다. 네. 조국 전 대표 행보가 앞으로 있을 크고 작은 선거의 핵심 변수이자 상수가 된 것이죠. 물론 당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진본의 분란이 일 가능성은 희박한데요. 정청래 대표도 조 전 대표와의 경쟁설 이거 이간질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다만 조 전 대표가 민주당에 들어와서 당권을 두고 다투든지 아니면 원내에서 지방선거 혹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지든지 어느 길목에서는 정청래 대표와의 경쟁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잠시 후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번 전당대회가 전당대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잠시 후인 오후 2시 충북 청주에서 열립니다. 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영화 장르로 따지면 액션이었습니다. 예, 그만큼 후보들 간 경쟁이 치열함을 넘어서 거칠었는데요. 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김문수, 장동혁 후보와 탄핵에 찬성하는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2대2 구도로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서로를 청산 대상으로 못 박은 만큼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국민의힘 노선도 개파의 입지도 나아가서 여의도 분위기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3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는 와중에 치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당사 압수수색, 의원 소환이 이어지는 국면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국민의힘 관계자들 만나보면 나는 후보 토론회도 못 봤다 이런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네. 농성도 참여해야 하고 이런 특검 수사에 대항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시선이 많이 분산된 건데요. 예. 이번 전당대회 내후외환 이기에서 치러지는 만큼 선출되는 차기 당대표 리더십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4파전입니다. 김문수, 장동혁, 조경태, 안철수 의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판세 흐름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김문수, 장동혁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 투표 80% 그리고 국민 여론 20%를 합산해서 지도부를 선출하는데요.
최근까지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들의 경향을 보면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대체로 투톱을 이루는 양상입니다. 예. 아무래도 당내 강성 당원들의 표심이 이런 개혁이나 쇄신보다는 반정부 투쟁, 싸우는 지도부 이걸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네. 전당대회 중에는 김 후보가 당사 농성도 나서고 장 후보는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어요. 예. 이게 이젠 강경한 대여 투쟁 노선을 보여준 거다 이런 평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김문수 후보는 직전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이 후광 효과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죠.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내 다수파인 친윤계 의원들의 막강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런 조경태, 안철수 후보 같은 쇄신 진영은 당내 세력 면에서 좀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주자들 간의 단일화 논의도 무산됐죠. 그럼에도 조경태 후보 어제 저랑 통화했는데 무조건 필승 이렇게 반전을 자신하더라고요. 예. 김문수 후보도 오늘 저희 팀 막내 기자랑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만났는데 내가 이기긴 이길 건데 오늘이냐 아니냐의 문제 이렇게 어허허. 답했다고 합니다. 네. 사인의 후보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만약에 이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이제 결선 투표로 가게 되는데 이 경우에 변수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네, 일단 1차 투표 결과는 오늘 오후 5시쯤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 규정상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 간의 결선 투표가 24일, 25일 이틀간 진행이 되고 네. 26일에 최종 대표가 확정됩니다. 아무래도 쟁쟁한 후보들이 4인이나 나왔고 또 같은 진영 내에서도 2인씩 표가 분산되다 보니까 이 결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판세대로 1강으로 분류되는 김문수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하면 다크호스로 부상한 장동혁 후보와 결선을 치를 가능성 현재로선 가장 높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경우에 탈락한 찬탄파 후보 그리고 찬탄파 지지층이 두 후보 중에 어떤 차악을 택하느냐 이게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네. 반대로 만약에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기사회생해서 2위로 결선에 올라간다면 구도는 네. 전혀 달라집니다. 네. 반탄파 대 찬탄파라는 선명한 대결이 형성되면서 중도 성향 당원이나 일반 국민 표심이 얼마나 결선에 반영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안 후보 측은 당원 단일화는 결선이 만들어줄 것 이렇게 말하면서 막판 중도층 표심 결집에 기대를 모으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제 새 지도부 선출 이후에 당의 진로가 주목이 되는데 뭐 친윤계, 비윤계 갈등 또 계파 재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 결과에 관계없이 모든 후보들이 서로를 쇄신 대상으로 못 봤기 때문에 네. 전당대회 후유증이 적지 않게 꽤 오랜 기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미 양측의 언사가 좀 극단적으로 치달았어요. 네.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찬탄파를 향해서 처리 대상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고 예. 조경태 후보는 이런 장 후보를 향해서 내란 옹호 동조 세력이다. 그럼 당을 나가라.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도 당에 남아 있으려면 계엄 옹호 세력과는 결별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반탄 세력의 출당을 주장했습니다. 네. 이런 강대강 구도를 새 지도부가 바로 해소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야권에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찢어진 계파를 봉합하려면 기회 하나밖에 없다. 네. 이 기회가 뭐냐면 이재명 정부의 위기다. 아하.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뭐 여당의 독주 이게 이어지면 우리 보수 하나로 뭉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한마디로 말해서 총뿌리를 지금은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막 돌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내용처럼 비치지만 네. 이거를 이제 총뿌리를 바깥으로 돌리는 순간 내전도 좀 잦아들고 이를 구심점 삼아서 계파 갈등이 잦아들 것이란 기대인 거죠. 예. 실제 앞서서 조국 전 대표 사면 문제가 이제 부상했을 때 국민의힘 계파들이 굉장히 오랜만에 같은 비판 목소리를 내면서 네. 나도 그 사람 입장에 동의한다. 네. 네. 이런 입장을 내면서 공동 전선을 구축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파 사이에 이 쌓인 앙금이 일거에 해소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번 전당대회 여진 쉽게 잦아들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뭐 더 나아가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이 국민의힘이 어떤 개헌 저지선을 유지하거나 정계 개편 시나리오를 쓰는데도 이렇게 직결된다는 분석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 내용이 워낙 심각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분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관측도 나오는 거죠. 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아예
일부 친한계 인사를 내가 만났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친윤계 대표가 되면 출당을 할 거다. 예,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년 지방선거 전에 100% 분당될 것이다. 예,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세게 나오네요. 예, 굉장히 세게 말을 한 거죠. 예. 현재 국민의힘이 107석 이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데 개헌 저지선이 100석입니다. 예, 이 숫자를 간신히 넘기고 있는 거죠. 네. 이번 전당대회 이후 당내 갈등이 극대화돼서 일부 세력이 탈당하면 이 선이 무너질 위험이 굉장히 커집니다. 예. 개헌 저지선이 붕괴되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 논의가 여당 주도로 급물살을 탈 수 있고 네. 야당은 목소리를 내기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만약 분당이 현실화되면 비윤계가 중심이 된 이 신당 창당론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고 이는 야권 전체 지형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2017년에 바른정당 창당이 한번 실패했잖아요. 네. 이 학습 효과 때문에 의원들이 쉽게 탈당하지는 못할 것이란 현실적인 전망도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대기업의 에이스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회사에 불만을 품고 스타트업을 아하. 나는 창당하겠다, 만들겠다 이렇게 네. 나간 거예요. 네. 근데 1년도 안 돼서 망한 거죠. 아하. 예, 이걸 보는 이제 남아 있는 대기업에 이제 불만을 갖고 있는 후배들 입장에선 나가면 큰일 나겠다. 아하. 역시 대기업에 남아야겠다. 예. 이런 교훈을 얻었다는 건데요. 결국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수의 미래뿐 아니라 전개 구독 재편을 둔 역사적 분수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 1시 정각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